안녕하십니까. 척추 통증에서 해방을 외치는 척추만세TV 이종민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분들에서 주로 쓰는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 아니면 척추 염좌가 있으셔서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을 쓸 때 크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진통소염제라고도 말씀하시고 소염제라고도 말하고 소염진통제라고 말하는 결국엔 이제 염증 가라앉혀주는 이제 소염제라는 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통증 자체를 조절해주는 진통제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거는 염자 때만 쓰는 약이긴 한데 근육 자체가 뭉쳤을 때 쓰는 근이안제 정도가 3가지가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염제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나 협착증 자체가 염자도 마찬가지고요. 허리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통증이 발생하는 이제 주된 기전이 이 신경 근처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주변에 이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줘야지 통증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병 자체도 호전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런 이제 소염제를 쓰는 건데,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소염 효과는 스테로이드가 약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급성으로 너무 나쁜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제 경구 스테로이드제 약물은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소염제라고 하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되는데, 이 엔세이드 계열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처방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약인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나프록센 계열 약물이 있는데,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이제 꼭 처방이 필요한 디클로페나르게라던가 인도메타신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프로스타틴 글란딘이라는 물질의 활성을 이제 억제해주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항염증 작용만 할 수 있게 하는 셀레콥시브나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 자체를 많이 줄여주지만 대신에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람마다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고 맞는 약을 맞춰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용량 같은 경우는 일정 용량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의 이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 효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용량을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천천히 늘려가서 적당한 용량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통제인데, 그러면 이제 소염진통제랑 진통제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염진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해서 이제 통증을 조절해주는, 즉 이제 말초 쪽에서 작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고, 통증 조절제, 통증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중추신경 쪽으로 가는 통증 자체의 메커니즘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대뇌 피질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의 과정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해열진통제긴 하지만 그 약이 있고, 이 다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이긴 하지만 이제 중추신경을 끊어주는 트라마돌이라든가 아니면 아편계 진통제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통이 많기 때문에 항경련계 약물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거 있는데, 결국엔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말초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거고, 통증약 같은 경우는 신경회로를 차단해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거다. 이 차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이안제는 그 말 그대로 염좌나 근육 통증 같은 경우에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부들부들하게 풀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염좌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지만은 그게 아닌 디스크나 협착증 안성화된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스테로이드랑 이제 주사용 스테로이드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입으로 먹어서 전신의 이제 염증 반응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서만 염증 작용을 낮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용 스테로이드보다는 저희 몸에 흡수되는 것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도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제
뇌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뿌려주는 것 자체는 저희 몸 안에 이제 흡수되는 것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염증 반응이 필요한 부위, 보통 신경이 눌리는 근처겠죠. 염증 찌꺼기 있고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드시는 약보다 효과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것도 적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적은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사용 스테로이드제도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은 걸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에 흡수되는 양 자체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쪽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봤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